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앞 시간에서 구분구적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구분구적법을 가지고 정적분을 정의하게 됩니다. 구분구적법을 가지고 정적분을 정의해요. 정적분을. 자, 정적분은 그래서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할 때는 구분구적법을 써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정의는 구분구적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계산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자,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적분의 정의는 구분구적법을 가지고 정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구분구적법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이미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 a부터 b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구분구적법의 방법으로 정의한다 그랬으니까 구분구적법은 세 단계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sn을 구한다. 즉, 그 기본 도형의 총합을 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리미트를 붙여서 요 sn의 극한이나 또는 뭐 부피라고 한다면 이제 vn이 될 텐데 이 vn의 극한값을 구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정적분을 정의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눈다니까 a부터 b까지를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일단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누기 위해서 구간을 이렇게 잘라봅니다. 자, 이렇게 구간의 폭을 좀 크게 잡아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작아요. n개의 충분히 작은 도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그려야 되는데, 자, 너무 작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크게 그렸어요. 자, 그때 요 한 칸의 크기는 이 전체가 a부터 b까지이기 때문에 b-a를 n등분을 했으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요 한 칸의 크기가.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a로부터 한 칸 전진한 요 값, 그죠? 자, 요 값은 a에다가 그 다음에 n분의 b-a만큼 더해준 위치가 되겠죠? n분의 b-a만큼 이렇게 더해준 위치가 될 거예요. 자, 그게 요 위치가 됩니다. 그죠? 자, 이거에 함수값을 적용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f를 붙여서 적용을 하게 되면 요 값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간 요 높이가 돼요. 그죠? 자, 요 높이가 나오겠죠? 자, 그 높이에다가 요 n분의 b-a를 다시 곱해줍니다. n분의 b-a를 곱해주면 요 높이에다가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n분의 b-a를 곱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가 돼요. 그죠? 자, 쭉 내려가서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런 직사각형이 이제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갑니다. 자, 여기는 a로부터 n분의 b-a만큼 두 칸 간 곳이니까 a 플러스 n분의 b-a에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을 적용을 하면 높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높이가 되겠죠? 쭉 올라가서 자, 요 점에서의 요 높이 값이 됩니다. 요 높이 값이 돼요.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n분의 b-a를 곱해주면 역시 또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a 플러스 n분의 b-a에 곱하기 3이 될 텐데, 자, 요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a로부터 n분의 b-a만큼 3칸 더 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함수값에다가 다시 n분의 b-a를 곱해서 또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요 점에서의 또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자, 요점에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가면 또 이렇게 넓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쭉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값을 모두 더해줘요. 자, 이 값을 모두 이렇게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SN이 되겠죠. 그죠?
자,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자, 맨 마지막은 한 번 더 써봐야 될 텐데. 자, 맨 마지막의 위치는 n분의 b-a만큼 한 칸씩 전진한 것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게 n번째가 됩니다. 그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갈 거니까 전체가 n개의 구간이니까 여기가 n번째가 될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n분의 b-a에 곱하기 n을 해주면 요 n이 지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 b-a하고 a가 있으니까 b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n번째가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마지막에는 요 함수값이 나올 거고 그죠? 그거에다가 마찬가지로 함수값이니까 f에 이렇게 될 거고 그 함수값에다가 마찬가지로 요게 폭은 똑같이 b-a를 n으로 나눠준 거 n분의 b-a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곱해주면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의 넓이에 모두 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SN이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SN이라고 둘 수 있는 거라서 자, 이제 구분구조법의 두 단계를 넘어왔습니다. 그죠? SN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리미트를 붙여준다는 거죠. SN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주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이제 구분구조법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그죠? 자, 요것이 우리가 이제 구분구조법이 되는데 요거를 시그마를 통해서 쓰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SN을 표시해 본다면 지금 여기가 1이죠. 여기는 2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n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기가 n번째가 되고 나머지는 뭐 시그마에 상관없이 다 일정한 n분의 b-a이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일정하니까 f에 그죠? a 플러스 n분의 b-a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그마가 k에 대해서 돈다면 k가 1부터 n까지 돈다면 여기가 이제 k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n분의 b-a가 됩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이 식을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하느냐면 이것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정적분의 정의는 바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래쪽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반드시 연속이라는 정의가 있어야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기본 조건들도 놓치지 않고 챙겨가셔야 되고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즉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 그 다음에 n분의 b-a 자 요렇게 정적분의 정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정적분을 공부하면서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석에서는 요런 n분의 b-a나 n분의 b-a를 델타 x라고 두기도 하고요. 또는 a 플러스 n분의 b-a k를 요 k를 xk다 이렇게 또 정의하기도 해서 식을 조금 간추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xk가 되고 이제 이게 델타 x가 돼서 조금 이렇게 간추리기도 하는데 어차피 뒤에 가서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다른 걸로 놓고 기억할 것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다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기는 조금 어렵지만 머릿속에 요 그림을 좀 생각해 가면서 좀 외우면 그래도 좀 기억이 좀 오래 가니까 A로부터 요 n분의 b-a씩 이렇게 한 칸씩 전진하면서 그거의 함수값에다가 밑변의 길이를 곱해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그 합에 리미트를 붙여서 정적분을 정의한다는 거.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정적분을 계산할 때 이렇게 매번 한다는 것은 좀 힘들죠. 이거 시그마 풀어가지고 또 리미트 붙여갖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는 매번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 자체는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지만, 그죠?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정의하지만 실제 계산할 때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함수가 fx인데 이것이 어떤 함수의 도함수다. 즉 이것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다라고 한다면 그 값에다가
B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걸 빼줌으로써 우리가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FB 마이너스 FA로 우리가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지 이렇게 매번 무한급수를 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급수 이거 매번 풀면 어떡하지? 난 무한급수 아직 잘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수학자들이 다 이렇게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이렇게 무한급수 리미트 시그마를 이용해서 풀 것이 아니고 fx의 부정적분에다가 b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걸 빼줌으로써 우리는 간단하게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크게 혼동될 문제는 아닌데요. 없는데, 꼭 선생님이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이제 정적분을 정의할 때, 그죠? 이 식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fx에 대한 함수값으로, 시그마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들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넓이나 또는 부피와 완전히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함수값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 함수값이 반드시 양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이 함수값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적분의 결과가 언제나 양수가 돼서 넓이나 또는 부피와 같은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넓이하고 부피를 물론 구해낼 수는 있습니다. 정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정적분의 결과가 반드시 넓이나 부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직교좌표가 있고요.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게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보면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넓이다라고 한다면 요게 y는 x이기 때문에 요 넓이, 그죠?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 합이 돼서 1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가로 세로가 1일 테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해본다면 부정적분이 뭐가 되죠? 2분의 1의 x제곱이 되죠. 자, 이 부정적분에다가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빼보세요. 자, 1을 넣나 마이너스 1을 넣나 어차피 제곱하면 같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대입한 거에서 서로 빼게 되면 그 값은 0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함수값이 이 부분은 그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요 값이 실제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함수가 x축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면 이 두 개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적분이 곧 넓이다 또는 정적분이 곧 부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가끔 어떤 설명하시는 분들이 좀 학생들이 좀 쉽게 워낙 정적분이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그냥 정적분은 넓이잖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도 정적분 문제가 넓이나 부피 구하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적분과 넓이, 부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구분구적법 자체도 넓이하고 부피나 넓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냥 함수값이라는 거. 자, 그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 정의를 정적분의 정의를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도록 자, 그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상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나오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름 자체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미분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대학교 논술 문제에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것을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정답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나중에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논술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후기에다 적은 걸 보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다 알고 있는데, 요렇게 계산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이름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다라는 것만 알았으면 뭐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도대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못 푼 학생들이 꽤 있더라라는 후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미적분학의 가장 기본적인 정리라는 의미에서 기본 정리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중요한 정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분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성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부정적분의 성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수가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성질은 부정적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더하기하고 빼기에 대해서 적분을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뭐 특별한 성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 3번이나 요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정적분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A부터 B까지 fx dx는 A부터 C까지 fx dx와 C부터 B까지 fx dx의 합과 같다라는 게 세 번째 성질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b예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할 건데 우리가 가운데 적당히 어떤 c를 잡아서 그죠? 자, A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한 결과와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 결과가 그 합이 여기 A부터 B까지 정적분과 같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C가 그러면 언제나 A, B 사이에 있어야 되느냐? 요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요 C는 임의의 실수가 됩니다. 임의의 실수가 돼요. 그래서 이 C가 B 오른쪽에 있든 A의 왼쪽에 있든 상관없이 이 수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외죠. C가 꼭 가운데 있으면 쉬운데 그죠?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간이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는 경우가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그죠? 자, 정적분의 정의를 떠올려 보세요. A부터 B까지 fx dx는 그죠? 자, 리미트 시그마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에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같다면 이 뒤가 a하고 b가 서로 같기 때문에 b에서 a를 뺀 요 모습이 0이 되겠죠. 그죠? a하고 b가 서로 같다면 여기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체가 다 0이죠. 더해봐야 0이고 극한도 0이기 때문에 a부터 a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무조건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것은 b부터 a까지 즉 위아래를 서로 바꿨을 때 정적분과 부호만 다를 뿐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a하고 b가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면 이 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A하고 B가 서로를 자리를 바꿨으니까 A-B의 N으로 나눈 꼴이 돼요. 그런데 A-B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내면 B-A를 N으로 나눈 것과도 같죠. 그러면 이때 뽑아낸 마이너스가 앞에까지 쭉 나오면서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와 B를 서로 바꾸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자, 요거까지도 여러분이 정적분의 성질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은 크게 5가지인데 1번과 2번은 부정적분의 성질과 같고 3번, 4번, 5번이 정적분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워낙 다항함수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우함수하고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even function이라고 불러요. even function. 자, even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짝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짝수. 기함수는 영어로 odd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자, 오드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홀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함수들이 우함수 같은 경우는 x제곱이라든가 x4제곱, x6제곱처럼 이렇게 지수가 짝수인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우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짝수들의 이름을 가지고 붙여서 이걸 이분 펑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 이것이 이제 우함수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오드 펑션은 마찬가지로 홀수 함수들이에요. x나 x3제곱이나 x5제곱과 같이 생긴 이런 이제 지수가 홀수인 함수들을 오드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기함수라고 합니다. 자, 정의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지수가 짝수인 함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y축으로 대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y축으로 대칭되어 있다.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x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x4승도 마찬가지고 6승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y축 대칭형으로 생겼어요. 가운데가 y축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y축 대칭형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홀수인 함수들은 원점 대칭형입니다. 원점 대칭형이에요. 그래프 자체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요런 4차 함수들은 그래프의 폭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래도 언제나 요런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점 대칭은 3차나 5차나, 물론 1차는 직선이라서 그림이 좀 다르긴 하지만, 3차나 5차는 다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양이 원점 대칭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우함수의 정의는 요겁니다. 요게 우함수의 정의인데, 자, 요 왼쪽 것의 의미는, y는 fx란 함수가 y는 마이너스 f,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x로 바뀌게 되면, 요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요게 y축 대칭이에요. y축에 대해서 대칭한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가 되면. 근데 요게 y축 대칭형인데, y축으로 대칭한 건데, 원래 함수랑 같다요. 그죠? y축으로 대칭했는데 원래 함수랑 같답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 자체가 y축 대칭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y가 fx일 때 y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이 경우는 x축 대칭이 됩니다. x축 대칭이 돼요. 자, 요건 아까 y축 대칭이라 그랬죠? 요건 x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y축으로 대칭을 했더니 x축으로 대칭한 것과 같더라. 그죠? 이런 정의가 되죠. 그러면 요것은 기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 함수를 y축으로 대칭하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죠. 그죠? 또 이 함수를 x축으로 대칭해도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y축 대칭을 하나 x축 대칭 하나 똑같다. 이것이 이제 기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적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자, 요렇게 생긴 이제 기함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구간의 폭이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된 형태.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된 형태라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적분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적분은 넓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정적분의 결과가 나타나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플러스로 정적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넓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함수는 일단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모두 0이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함수는 좌우가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값과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이 나오는데 사실 똑같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좌우가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국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것의 2배와 같은 결과가 된다. 그죠? 이것은 우함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함수들을 다룰 때 다항함수를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 제곱은 너무 짧고 4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x 세제곱에 더하기 x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정적분은 다 따로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적분으로 바뀌고요. 그 중에서도 이 기함수, 홀수승의 기함수는 어차피 0이 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나머지 것들만 0부터 2까지 정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x 4제곱, 4제곱 제곱에 1 dx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기함수잖아요. 그죠? 홀수승이니까 기함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요 나머지 것들만 0부터 2까지 정적분해서 2배. 그죠? 이빠트리면 안 되죠. 자, 요렇게 해주면 좀 간단하다가 되고요. 만약에 이도저도 귀찮으면 그냥 다 하시면 돼요. 부정적분 그냥 다 해서 대입해보면 그냥 다 똑같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겠다라는 뜻밖에는 없어요. 자, 이제 4번을 풀면서 우리가 정적분에 좀 익숙해져 보자고요. 자, 구간을 먼저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간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지금 dx에 대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쪽 x에 대한 걸로 되어 있고 이쪽은 y에 대한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혼동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fx dx나 a부터 b까지 fy dy나 예를 들면 뭐 a부터 b까지 ft의 dt나 이 결과가 모두 같습니다. 이것은 꼭 정적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부정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이 같기만 하면 되지. 요게 같기만 하면 되지. 이것이 굳이 x냐 y냐 t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요 뒤에 있는 요 dt에 있는 요 t, 뭐 여기 dy에 있는 y, 그죠? dx에 있는 x 이것들을 영어로는 이걸 더미 변수라고 부르는데 더미 밸류어블이라고 불러요. 근데 더미라는 말 자체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기호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x축, 이것이 반드시 x축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설명 자체가 그게 x가 움직일 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 이 fx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문제일 뿐 실제 이게 x일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미 변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석이나 문제집 어디에도 이 더미 변수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어떤 축, 기준축 위를 a부터 b까지 전진할 때 이 함수의 변화에 대한 어떤 값으로 정의를 했을 뿐이지 이게 굳이 x일지 y일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적분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같기만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이 뭐 x냐 y냐가 중요하지 않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 y하고 dy가 서로 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x로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x로 이렇게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문제 자체에서 y를 선생님이 x를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일부러 쓴 건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약간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써넣기는 했는데 여러분이 좀 혼동될까봐 좀 걱정은 되네요. 자, 어쨌든 구간이 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합쳐서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여기 3x 제곱이 있고요. 여기 플러스 x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x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3이 있어서 이렇게 합쳐질 수 있습니다. y가 둘 다 x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될 여지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라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x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x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3을 대입하면 27이고요. 그죠? 27이고 대입하면 15가 되니까 27에서 15를 빼면 얼마죠? 27에서 15를 빼면 12가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들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5가 되죠? 맞죠? 여기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이쪽은 플러스 5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고, 그죠? 그러니까, 4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뭐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가는데, 여기는 0부터 2까지 가요. 그래서, 요거랑 요것이 서로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똑같이 생긴 어떤 그 x제곱이라는 함수를, x제곱 플러스 1이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정적분을 할 건데, 그죠? 그 가운데 0이 있어서 지금 두 파트로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두 파트로 나눴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1의 dx하고 같겠죠. 그죠? 나눌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합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부정적분 해보면 3분의 1의 x 세제곱에 플러스 x가 되고요. 자, 2를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빼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2를 대입하면 3분의 얼마죠? 8이죠. 3분의 8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를 서로 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2부터 1까지인데, 지금 여기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과 3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이에요. 그럼 모양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서 2 앞으로 뽑아내면 마이너스가 되고, 2부터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의 dx가 됩니다. 그죠?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랑 요거랑 완전히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그냥 뽑아냈을 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요걸 부호를 바꿔주면 1과 2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죠?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플러스로 바꾸면 위아래가 서로 바뀐다는 성질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뽑아내면서 위아래를 바꾸면서 다시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똑같으니까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죠? 그러니까 합쳐서 뭐로 바꿔요? 0부터 2까지로 바꿔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의 dx로 바꿔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절대값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절대값은 항상 우리 수학에서는 가장 먼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x가 1일 때와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0하고 3 사이에 1이 있죠. 그죠? 이렇게 0하고 3이 있으면 요 사이에 1이 하나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1보다 큰 쪽에서는 x-1이 될 거고요. 그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음수가 되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 음수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적분을 할 때도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적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x 마이너스 1을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나눠서 적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문제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우함수, 기함수에 관련된 거네요. 그죠? 자, 우함수, 기함수에 관련된 건데, 이 홀수 함수들은 기함수라 그랬죠. 기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 다 지워질 거예요. 요건 다 지워지니까, 요것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x제곱 플러스 1의 dx와 같다는 거고요. 2x제곱하고 요 플러스 1은 둘 다 우함수입니다. y축 대칭이에요. 상수함수도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y축으로 이렇게 대칭시켜봐야 똑같잖아요. 그래서 둘 다 우함수가 됩니다. 표시를 좀 해줄까요? 자, 요거 기함수고요. 요거 기함수고요. 요거 우함수고요. 요거 기함수고, 요거 우함수입니다. 그래서 기함수 3개는 모두 지워지고요. 우함수 2개는 이렇게 적분교환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로 빼내고 0부터 1까지의 2x제곱 플러스 1의 dx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묶어내고 나서 이거 부정적분 해보면 얼마가 되죠? 3분의 2의 x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x죠. 그 다음에 0하고 1인데, 자, 요거 보시면 계산이 좀 쉽죠? 1이 들어가면 요 개수의 어떤 합이 될 거고요. 0이 들어가면 이게 통째로 0이기 때문에, 요거 들어간 개수의 합이 이제 우리가 찾는 답이 돼요. 그래서 그거 2배만 해주면, 요거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모두 다 적분하는 것보단 조금 더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쭉 올라가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번에 시간 정적분의 정의인데요. 자, 정적분의 정의는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그죠? 계산할 때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구분구적법, 그 다음에 계산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돼요. 자, 이 부분은 계산이 되겠죠? 구분구적법으로 정적분을 정의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계산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 한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다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정적분의 정의 요 식입니다. 선생님이 요 크레파스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지 않으면 수학은 약해집니다. 자, 그 다음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 계산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은 크게 5가지 정도의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함수하고 기함수에 대한 특별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복습을 해주시고요. 간단한 예제 문제 풀면서 정적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어요. 자, 그러면 요 다음 시간으로부터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넘어갈 건데요. 반드시 정적분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꼭 외우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